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칸의 디자인이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바뀌면서 뒷부분에 좀 더 변화를 줬죠. 93.4kWh짜리 배터리 바닥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앞 뒷차축에 각각 모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차축에는 2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요. 또한 이 차에는 옵션으로 리어엑스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민첩한 주행의 느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차의 최고 출력 625마력입니다. 오버부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680마력까지 최고 출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과연 그 큰 힘 도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을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자, 모두 3개의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8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모니터는 10.9인치고요. 그 아래에 있는 8.4인치 센터 콘솔까지 모두 3개의 모니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 화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브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죠.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 시스템 어떤 것들이 주차 보조 장치 있고요. 경고 및 브레이크 보조 장치, 차선 변경 보조 장치,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입니다. 사각지대 감시 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경고 및 브레이크 보조, 충돌 경고, 거리 경고 가능하고요. 개인 제한 속도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충전 중 보면 충전할 때 이 시스템 활성화 되겠죠. 지금 배터리 잔량 64%, 주행 가능 거리 250km입니다. 이 차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4km로 인증을 받았죠. 274km로 공인 인증을 받았지만 실주행 거리는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것, 배터리 잔량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세팅해 놓고 출발 시간에 맞춰서 충전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에어컨 이렇게 확산, 집중, 개별, 이렇게 손가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질은 또 이오나이저 자동 공기 순환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 에어컨, 타이머 관리, 온도 조절 장치, 온도 뭐 이런 부분, 뒷좌석도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주행 모드, 자 보면 자갈 모드가 있습니다. 일종의 오프로드 모드일 텐데요. 차체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오프로드 거친 길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드가 되는 거죠. 레인지는 에코 모드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포츠 플러스일 때 주행 가는 거리 210km죠. 레인지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235km로 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셰시 범위 활성화, 셰시 높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낮음, 내려짐, 중간, 높음, 리프트 이렇게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생 엑셀 이 부분에도 스티어링 휠 왼편에도 버튼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럴 회생 엑셀 켜게 되면 이른바 아이페달 원페달 시스템인 거죠. 회생제동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강한 회생제동 효과를 통해서 제동의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에 e스포츠 사운드, 주행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어떤 주행의 질감, 주행의 느낌을 좀 더 감성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부분이죠. 주행 보조 장치들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 보조 장치,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조작 보조 장치, 후측면 접근 차량 경고, 출구 경고, 그리고 트립, 개인주행, 날짜, 외부 온도, 주행 가는 거리, 트립 미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주변 조명, 라이트 켜기, 색상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색상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7개 정도의 컬러인데요. 이걸로도 이 정도로도 충분히 어떤 그 분위기 변화는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밝기, 도어, 컵홀더, 각 부분의 밝기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군요. 센터 콘솔,
뭐 이렇게까지야. 자, 이 부분 센터 콘솔 이 부분도 있죠. 이 부분 조명까지 다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과잉이다 싶긴 하네요. 운전석, 열선 시트, 등받이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 밸런스도, 등받이 시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검색은 여기서 터치 스크린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서 오교 대 역 이렇게 손글씨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8.4인치 센터 콘솔 컨트롤 패널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벨, 이게 자갈 모드를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모니터를 끌 수가 있고요. 터치해서 다시 켤 수가 있고요. 현재 충전 레벨, 배터리 잔량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배터리 잔량 63%, 주행 가는 거리 225km. AC, 왼쪽은 완속 충전, 오른쪽은 DC-AC, 급속과 완속 충전. 이렇게 충전구를 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각각 열 수가 있고, 가운데는 온도 조절 장치가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활성화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부분을 열 수가 있죠. 보닛이 열렸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트렁크 다시 버튼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양옆에 충전구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기판 보실까요? 16.8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운전석을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만들어진 계기판 모니터죠. 올라온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주행거리,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주행 모드, 미디어, 정보. 왼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볼 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죠. 지포스도 볼 수가 있고요. 사륜구동, 앞뒤,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정보, 타이어 공기압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전력계가 이렇게 보이고요. 혹은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볼 수가 있고, 혹은 확장된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을 다 지도로 커버하는 거죠. 이렇게 축소된 모니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포르쉐 전통적으로 제일 가운데 RPM 게이지가 들어오는 게 포르쉐 계기판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엔진이 사라져서 속도계가 제일 가운데로 들어와서 어떤 그 포르쉐의 전통적인 감성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점 좀 아쉽다고 할까요? 어떤 변화라면 변화일 테고, 아쉽다면 또 아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음성 명령 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그리고 회생 엑셀 버튼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는 핸드폰 연결 등의 계기판 조절 버튼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 조그만 휠 하나 더 있죠. 주행 모드 조절하게 되는 버튼입니다. 주행 모드는 레인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이 있고요. 또 하나 그래벨이 있죠. 자갈길입니다. 자갈길 모드를 택하게 되면 차체 높이가 높아지면서 좀 더 오프로드, 좀 거친 길에 최적화되는 그런 주행의 느낌, 주행 품질 마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저지상고는 에어 서스펜션의 노멀인 상태에서 148mm 정도의 최저지상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396개의 셀, 그리고 3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4kWh 짜리 배터리 충전하는데 800V 급속 충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약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약 22.5분 정도 소요이 된다고 합니다. 약 30분 잡으면 80%는
충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유뢰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274km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274km면 약 250km 정도 움직인 뒤에 30분 정도 걸려서 충전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70km 달리면 한 번쯤 쉴만 하죠. 쉬는 시간에 충전기 찾아서 충전을 하고 이동을 하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크로스 투리스모는 하이테크 셔시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륜구동 시스템과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하이테크 셔시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아주 지붕을 통유리로 덮어서 아주 시원한 차창밖 풍경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버튼으로 차창은 열리고요. 아이고야, 절반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 머리가 길 듯한데요. 어쨌든 뒷창이 열리는 면적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니까 뒷창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버튼을 이렇게 닫히고요. 자, 앉으면 이런 정도 자세 취하게 되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반 정도 꽉 차게 들어갑니다. 제가 운전석 시트 조금 뒤로 빼서 앉았다는 점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터널 상당히 높게 이렇게 솟아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좌석 앉아보면 손바닥 한 2개 정도 꽉 차게 들어가는 머리 공간 남겨두게 되죠. 뒷좌석 가운데 자리 다리도 좀 벌려 앉아야 되고요. 좀 불편한 좌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시트 밑에는 USB 3.0 포트가 들어와 있네요.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 컵홀더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또 가운데 좌석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좌석에 앉아서 머리 공간 주먹 하나 반 정도 여유가 있죠. 머리 위에 압박감 거의 없다 싶고요. 타이칸보다 뒷부분에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칸의 뒷부분이 내려오면서 머리 압박감이 좀 있었던 반면에 크로스 투리스모는 뒷부분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디자인을 했죠. 뒷좌석을 위한 공조 버튼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좌우측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시창 설정, 밝기, 화면 끄기, 에너지 절감 모드, 터치톤 설정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에어컨 메뉴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 터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풍향도 이렇게 조절을 하네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가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가볍게 본선에 올랐고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안전띠가 몸을 한번 꽉 잡아줬다가 푸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 아주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하죠. 리어 엑스 스티어링 들어와 있습니다. 후륜 조향이 가능을 해서 좀 더 민첩한 조향 반응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 모드 일단 레인지 모드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레인지 모드 에코 모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주행거리를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드죠. 레인지 모드를 택하면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제한이 됩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규칙적인 소음이 올라오면서 거슬리기는 하지만 무시하고 이런 규칙적인 패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만 소음만 귀에 거슬리는 정도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와 있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어서 그냥 차선을 넘어가 버리죠. 어떤 경고나 차선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차선과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라는 얘기죠. 자, 조금은 여유 있는 느슨한 반응,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킥다운을 하면 쭉 속도를 끌어올리는 아주 날카로운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 노말. 차가 좀 더 팽팽해지죠. 툭툭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킥다운 쭉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속도를 쫙
끌어올리는 것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이 이를 말해주고 있죠. 바람 소리도 그렇게 커지지 않은 듯 하고요. 다음에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모드 2. 아유, 뭐 완전히 발끝하고 시트가 거의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반응, 가속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특히나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이 회전수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죠. 전기차여서 좀 더 강한 가속 반응, 빠르고 직접적인 가속 반응 만나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올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사운드, 배기 사운드를 음향으로 만들어진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레이싱 머신에서 가져온 소리죠. 킥다운 대단하죠. 엑셀 오프를 하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요. 회생제동 시스템은 물리적인 브레이크 반응이 마지막에 가서 작동을 합니다. 감속 과정에서 회생제동 시스템은 우선 작동을 시키고요. 마지막 순간에 물리적인 브레이크 작동이 이루어진다 라고 포르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25마력의 힘을 내고요. 오버부스트가 작동을 하면 680마력까지 힘이 세집니다. 680마력. 내연기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그런 강한 힘을 전기차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모터 회전수를 큰 무리 없이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고출력을 내기에 유리한 게 전기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비게이션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자, 주행보조 시스템을 체크하는 구간인데요. 딱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고는 주행보조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차간거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차간거리는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버부스트를 작동을 하면 680마력, 500kW죠. 그 힘은 이런 겁니다. 속도를 높이고 쭉 달려가는데, 빠른 속도에서도 주행 안정감 상당히 탁월하다 싶고요. 차체 흔들림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부담이 없이 이런 강한 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셰시가 그 강한 힘을 제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또한 앞뒤로 21인치 타이어, 앞에 W21, 뒤에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과 어울려서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어서 어떤 속도, 어떤 상황에서도 차체 안정감을 잘 지켜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포스 사륜구동 시스템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죠. 쭉 가속을 하면 사륜구동, 포르쉐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정확하게 앞뒤 50대 50의 구동력을 보여주는 것, 확보하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지포스를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쭉 가속을 하면 0.5지, 0.4지, 시트가 몸을 화끈하게 밀고 달리는 그런 강한 가속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지 모드로 가게 되면 239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274km로 약 30km 정도 더 늘어나죠. 길어집니다. 이 차 국내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27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300km가 채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면 조금 주행 가는 거리 좀 아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74, 지금 정도가 이제 273km니까요.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74km, 75% 정도니까 약 4분의 1 정도의 마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실주행 영역에서는 약 300km 이상은 충분히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들 이제 제법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된다면 중간에 한번
충전을 한다 생각하면 되지 싶습니다. 제 에어 서스펜션 들어와 있죠. 주행 과정에서 에어 서스펜션 노멀 레벨에서 최저지상고 148mm, 좀 낮은 주행 자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이로의 끝, 고속 코너링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이 들어가 있죠. 쭉 속도를 끌어올리고 제동 턴. 와, 차가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통제하기 힘든 그런 오버스티어의 느낌과는 다른, 안으로 쭉 말려 들어가면서 충분히 운전자가 컨트롤 가능한 그런 느낌. 그 상태에서도 조향을 통해서 차를 컨트롤하면서 좀 더 가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코너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시승하는 이 차는 터보죠.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트리스모. 판매 가격이 2억 원을 훌쩍 넘죠. 2억 60만 원인데요. 이런저런 옵션들이 더해져서요, 이 차 시승하는 이 차의 가격은 2억 5,080만 원이 됩니다. 자,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하지만 포르쉐가 자랑하는 최신형 전기차, 고성능 전기차라는 점에서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원을 넘는 가격,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있을 텐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고가의 자동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포기하고 이 차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 점이 오히려 이 차를 좀 더 편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보조금 받지 않으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1월 16일인데요. 이미 올해 전기차 판매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어서 전기차 판매는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판매되는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생겨나는 시장 왜곡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차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싼 가격이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시간 측정해 봅니다. 최고 출력 625마력,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부스트가 작동을 하면 680마력까지 최고 출력이 올라갑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시간 3.3초인데요 GPS 계측기를 장착을 했고요. 에어컨은 끕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보시다시피 뒷차축, 앞차축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인데다가 2단 변속기가 후륜에 들어가 있어서 빠른 가속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런치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하나, 둘, 셋. 웃음이 나오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속 100km를 주파를 합니까? 대단합니다. 가속 중간에 2단 변속이 일어나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평소에 고성능 차 제로백 테스트 할 때는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거든요. 엔진 사운드가 좀 커서 주위에 눈치도 보이고 하는데요. 고성능이지만 조용해서 그렇게 크게 주위에 눈치 안 봐서 좋네요. 고성능 전기차의 아주 빠른 가속감 유감없이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GPS 계측기에 어느 정도 기록이 측정되어 있을지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킬로와트아워당 2.8km입니다. 뭐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습니다. 딱 좋은 날씨여서 에어컨은 끄기로 하고요. 주행 모드 레인지 모드로 갑니다. 에코 모드에 해당하는 주행 모드죠. 그리고 트림 미터를 이후로 재설정했습니다. 설정했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공차 중량이 2335km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여줄지요. 공인복합 연비도 킬로와트아워당 2.8km로 그렇게 좋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제동을 할 때의 약 90% 정도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한다고 하니까요. 쭉 가속을 한 뒤에 엑셀 오프를 하게 되면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을 쭉 이어가면 후륜 구동, 뒷바퀴 굴림이 비중이 더 커지고요. 사륜 구동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28.5km 달려왔죠. 연료 소비량 킬로와트아워당 6.0km 기록을 했습니다. 네, 공인복합 연비보다 훨씬 우수한 연비 기록하는 것 확인을 했고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1km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 51.6km, 조금 길게 더 나오네요. 21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행거리는 조금 더 나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약 50km 정도 되는 지점이거든요. 51.9km, 약 2km 정도 거리가 더 나오네요. 자,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부터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올림픽대로 올라와서는 대체로 교통흐름 괜찮았고요. 아주 잠깐씩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교통흐름이 좀 느려진 구간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연비는 조금씩 더 개선이 됐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연비가 오히려 더 안 좋죠. 높은 속도로 빨리 달릴 때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좀 더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정체 구간에서 특히 내연기관 대비 연비 개선 효과가 뚜렷하죠. 그래서 교통 흐름이 아주 좋았던 자유로에서보다 교통량이 많아서 약간의 정체 혹은 그 흐름이 안 좋았던 올림픽대로를 지나면서 연비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킬로와트아워당 6.0km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1시간 7분 동안 56.6km를 달렸네요. 계기판 상으로는 56.6km를 달렸습니다. 연료 소비량 킬로와트아워당 6.0km,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52km로 정리가 됩니다. 주행 가는 거리 160km가 남았죠. 출발할 때 약 200km였는데요. 약 40km 정도만 줄어든 거죠. 실주행 거리는 56.6km, 주행 가는 거리는 40km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회수한 그런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칸 터보 그란투리스모 역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경제 운전을 하니까 이 정도로 놀라운 높은 주행 효율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모든 시승 마쳤다라는 보고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이 차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도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 이 차는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요. 조만간 적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점. 안드로이드 오토
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와 궁합이 안 맞는다 라고 봐야 될까요? 이 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 애플폰 먼저 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사면 애플폰 하나 끼워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에게는 많이 불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변속기가 후륜의 2단 변속기 밖에 없죠. 그러니까 변속의 의미보다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주행할 때 이 패드를 통해서 좀 더 운전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운전의 손맛을 느끼기에 뭔가 좀 아쉽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시승을 했습니다. 참 편안한 슈퍼카다 싶습니다. 625마력의 힘을 내죠. 오버부스트가 적용이 되면 680마력의 어마어마한 힘을 냅니다. 슈퍼카죠. 그 어마어마한 힘이 일반 운전자가 다루기에도 참 편안하다 싶을 정도로 무난하게 다가오는데요. 일반 도로에서 잠깐 고속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한 힘을 이 셰시가 단단한 셰시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운전자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680마력이라는 점에서 참 이 차의 성격이 돋보이고 잘 만들어진 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뒤 차축에 모터를 적용한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뒷차축에 2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휠도 옵션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좀 더 민첩한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93.4kWh짜리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파워트레인, 숫자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전석에서 느끼는 이 차의 어떤 거동, 힘, 다이나믹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참 편안한 슈퍼카다 싶고요. 그래서 이 차 2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 그리고 이런저런 옵션을 다 장착한 이 차 시승차의 가격이 2억 5천만 원을 넘어가는데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죠. 그래서 사실은 비싸서 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굳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11월이 지난 이 시점에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거의 다 소진이 됐죠. 이제 사고 싶어도 전기차를 살 수 없는 시즌인데요. 9천만 원 이상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 때나 원할 때 살 수 있는 전기차다라는 점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굳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준다 안 준다, 언제 주냐,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원한다면 아무 때나 구매할 수 있는 차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조금은 왜곡된 전기차 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주행 가는 거리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74km죠. 고기는 인증거리가 그렇고요. 온도가 최적 상태인 봄, 가을 정도라고 한다면 300km 이상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더 줄어든다라는 점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300km 가까운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장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한 30분,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마력인데요. 아따, 철새들이 장관입니다. 이동하고 있는데요.